그런데 여기다가 15%를 상가를 지으라는 겁니다. 주변에 이 상가가 이렇게 많은데 상가를 더 지어서 상권을 살린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광주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광주 더 현대 난관에 봉착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가는가 싶더니 이렇게 난관에 부딪혔어요. 무엇 때문에 부딪혔냐? 비주거 비율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난관에 부딪히게 됐는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최대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은 일단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에서 이것은 특혜다 철회하라 막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강기정 시장님은 그거 아닌데 특혜 아닌데 이렇게 해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도 오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현대 지금 일신 전남 방지 공장 부지가 원래는 일반 공업지역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자연녹지,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는 여기 복합 쇼핑몰 더현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오고 주거 복합단지 여기가 한 4천여 세대 정도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지금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 시민들이 하루빨리 이게 개장이 되기를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는데 이거는 2024년 8월 14일 저번 달 기사인데요. 드디어 철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철거를.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니까 2027년 정도 하반기 정도면은 더 현대가 개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막 뉴스도 나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현대백화점 대표 이사님 정지영 이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상업시설로서 세계적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광주 시민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 며칠 전에 기사가 났어요. 광주 전남 1심 방직 부지개발 논란 비주거시설 10% 하향은 특혜다라는 기사 내용이에요. 비주거시설 10% 하향은 특혜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15%인데 10%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도시 공간의 공적 기능은 팽개친 채 민간 기업의 사적 이익만 극대화하려고 노골적인 시도다라고 이렇게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주거시설은 15%에서 10%로 하향될 경우 민간 기업의 건설 비용이 약 1,200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로 사업 시행자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안겨주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협약의 내용을 최소한 준수하며 사업을 진행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날 광주광역시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자료를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는 비주거시설 10% 하향은 민간업자의 명백한 특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조례를 지켰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1차 순환로 안 원도심 상업지역에 이에 해당함. 그래서 여기는 10%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 사업자가 용도 비율 완화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거는 자유다라는 거예요. 자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열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은 이렇게 하향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조례를 통해서 특혜가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의무비율 10% 하향하여거든 공공기업 확대하라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이렇게 10%로 완화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 더현대에서는 160원 규모의 추가로 공공기여금을 제시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특혜를 준 게 아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게 아직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특혜 시비를 걸고 넘어지는 게 맞냐라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광주시에서 그 기사에 대해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이런데요. 이게 뭐냐면 지역별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주택을 지었을 때 그때의 주택만 다 짓지 말고 어느 일정 부분을 상업시설을 지어라 라는 취지에서 이 비주거 비율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을 보니까는 대전, 부산, 대구, 울산은 10%예요. 10%. 그리고 인천이 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인천은 이 조례가 안 나와요. 없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조례가 안 나온다. 어쨌든 다른 광역시들은 다 10%입니다. 그런데 광주만 지금 현재 15%예요. 광주도 원래는 2019년도에 이게 10%였는데 2019년도 3월 15일 날 15%로 상향을 해서 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조례를. 그런데 여기에서 심지어 오피스텔은 제외다. 이 15%에서 오피스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들은 오피스텔 제외라는 이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10%였을 때 5%는 상가를 짓고 그리고 5%는 오피스텔을 짓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비율을 맞췄었는데 광주는 오피스텔 자체도 짓지 마라. 무조건 상업시설만 상가만 15%를 지으라고 이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제일 큰 형님격인 서울은 어떨까를 좀 살펴보면 서울도 올해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어떻게 통과가 됐냐? 20%였는데 서울은 이게 너무 공실이 심하다 보니까 요번에 10%로 완화를 시켜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광역시만 지금 15%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광주광역시가 2019년도에 이게 15%로 상향을 했었는데 그때 취지는 상업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상업지역에 맞는 취지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상업비율을 높이자 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3월 15일 날 공포해갖고 그때 당시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니까는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15% 의무 비율 이상으로 한다. 15% 이상 지어라. 그리고 준주택은 이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거 뭐 오피스텔을 뜻하는 거겠죠. 준주택. 그리고 좀 나목이 문제인데 지금 이 더현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굉장히 애매한데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연면적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하여야만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광주 전체 상업지역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지금 1차 순환로 안 원도심 상업지역 그리고 1차 순환로와 연접되어져 있는 광천동, 우남동, 풍양, 우산, 백운동의 상업지역 연접한 상업지역은 10%를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조건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심 전남 방직이 1차 순환 도로 안 원도심 상업지역이잖아요. 지금 용도가 바뀌어갖고 상업지역이 됐으니까 여기가 1차 순환로 도로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 부칙은 뭐 이런데 뭐 중요하진 않고요. 지도로 좀 설명드릴게요. 1차 순환 도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차 순환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상업시설, 이 빨간색이 상업지역이죠. 이 안에서는 조건이 맞게 되면은 10%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이 연접해져 있는 광천동, 그리고 우남동, 그리고 우산동, 여기는 풍양동, 그리고 백운동에 연접해져 있는 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 어쨌든 이 빨간색이 상업지역이잖아요. 상업지역. 그런데 여기다가 15%를 상가를 지으라는 겁니다. 주변에 이 상가가 이렇게 많은데 상가를 더 지어서 상권을 살린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광주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가 광주에서 제일 상업지역이 제일 많죠. 압도적으로 많죠. 제일 큰 중심 상권 이 첨단이랑 그리고 상무지구가 있잖아요. 그 면적의 3배가 넘는 이 상업지역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다 상가를 더 때려 지으라는 거예요. 상권 살린다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상가가 없어서 여기가 상권이 죽은 게 아닙니다. 왜 죽었을까? 이 이유는요. 제가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계속해서 만들고 그리고 교육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한번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상가가 없어서 상가가 죽은 게
아니에요. 이유를 다른 데서 잘못 찾았다. 어쨌든 여기에 재개발이 많은데 인유동은 완공이 됐죠. 옛날 국법 적용해갖고 그냥 완공이 잘 됐고 나머지 이 4개의 구역들이 이렇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하죠. 상업지역에서 하는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만약에 이게 10%로 하향이 된다면 어쨌든 이 4개 구역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4일 날 이 보도 내용인데 계림 3구역 이 15%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심지어 건축계획 심의가 통과가 됐는데 사업 시행을 다시 내라 그래가지고 계림 3구역 조합원님들이 굉장히 뿔이 많이 나셔가지고 이렇게 시청 찾아가서 데모도 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 강기정 시장님이 이 항의 집회를 끝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그 항의 나오신 분들 중에 연로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 시위하시다가 쓰러지시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기정 시장님이 이제 타협점을 이제 찾아줬는데 타협점이라고 한다면은 딱히는 없어요. 계림 3구역 조합원님들한테 뭐 죄송하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거를 비율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접근하셔가지고 계림 3구역에서 백기를 들었죠. 근데 제가 이 기사 보면서 과연 이게 진정성 있는 발언일 것이냐, 진짜 이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작년 말이었는데 완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면서 그리고 요거는 9월 24일 얼마 안 됐죠. 며칠 전에 광주시에서 올린 자료인데 비주거 용도 의무 비율을 아예 그냥 10%로 다시 바꾸겠다 이렇게 해갖고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을 예고를 했어요. 입법 예고를. 만약에 이게 10%로 다시 바뀐다면 15% 바뀐 지 5년 만에 다시 10%로 이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일 하셨죠. 만약에 이게 진짜 바뀌게 되면 한 건 하신 거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상가만 많이 지으면 뭐하나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 해결돼가지고 일신 전남방직 더현대가 계획대로 2027년에 하반기에 이제 개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목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공감하시는 구독자님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공감한다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